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일단은 오늘 급락으로 출발된 우리 시장은 서서히 그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반격에 나서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흐름이 워낙 좋았죠. 그에 따른 어떠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길이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종목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걸까 그 고민 되실 텐데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1023번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엑스원 김재윤 전문가, 강성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개장 직후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두 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추세가 꺾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좀 쉬었다 가려고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가. 먼저 강성현 전문가님. 예, 이제 미국 증시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내 증시 역시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최근에 우한 폐렴으로 인한 그런 하방으로 잡히했던 단기적인 조정도 한 일주일 만에, 한 5거래일 만에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현재로서의 조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분이야 다른 우한 폐렴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제 경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명분을 둘러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신고가 나고 있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이 부분으로 인한 이제 해외 글로벌 증시라든지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을 조금 받고는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치고 나가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마다 작년에 하락했었던 그리고 18년도부터 하락이 이어졌었던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다라고 하면은요, 약간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도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 주셨는데요. 김재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이유는 중국 증시가 워낙 세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고점에 있는 만큼 중국이 뭔가 심각한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미국 증시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만약에 중국이 지금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아마 미국 증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미국 증시도 충분히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 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매물을 출하게 되면은 그 충격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반등 나오는 거는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약간 기업의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율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멈춘다는 지표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좀 증가세라든가 사망률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모두 투자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좀 방어적인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이 통계치에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위험 요인에 주의를 해야 되는 현재 구간이다라는 조언의 목소리 내주셨는데요. 과연 종목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출발합니다.
여러분 전화와 문자 주고 계시죠? 그 사이에 특징주 함께 점검해 보시죠. 톡 쏘는 종목 오늘도 3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손 ENA 보실까요? 한국 역사의 새 역사가 지금 써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란 이 영화가 이 아카데미 3관왕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계속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본상과 감독상과 국제 장편 영화상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차익 매물로 인해서 바른손 ENA는 장중에 급락하는 흐름도 연출이 됐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별로의 흐름은 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라 SG 보실까요? 이달 들어서만 중국에서 전해지는 두 번째 조류 독감 소식입니다. 지난 1일에 우한 인근의 후난성에서 조류 독감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제였죠. 수찬성 일대에서도 또 발생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 가공업체 또 육가공업체가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신라 SG의 흐름이 강합니다. 오전 11시경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종목별로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 유효한 건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가운데 또 나름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실까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셀트리온 회장이 메르스 치료제 후보 물질을 중국 정부와 실험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외에도 또 자체적으로도 치료제 개발에 철수를 하겠다 투트랙 전략을 발표하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 우한 바이오 의약품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차질이 없다라는 부분도 이 우려감을 잠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반 강한 흐름 포착되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6%에서 7%가량의 장중의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혹시 이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선 두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바른손 ENA 보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장중에 등락폭이 꽤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바른손 ENA는 제가 1월 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당일날은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제로 소멸로 시장에서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일 아카데미에서 3관왕을 하긴 했지만 금요일 날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2019년 실적이 영업 손실이 183억 원,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영화 수익에 대한 결산이 미적용됐다고는 하나 일단 실적상으로는 아직까지 좋아진 게 전혀 없고요. 그 모든 개봉 일정이 끝난 다음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헐리우드로 리메이크라든가 미국 드라마 채널인 HBO와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로 이슈 소멸로 인해서 좀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기생충 하나로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른손 ENA가 추가로 새로 제작하는 영화도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뭐 새롭게 뭔가 신규 아이템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원래 바른손 ENA는 게임 회사였거든요. 근데 최근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나면서 영화 쪽 투자나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규 작품이라든가 새로운 흥행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발 제로로서 올라간 것만큼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작품상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 제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작품상까지 탄다면은 그래도 조금 반등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오늘 수익 실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로 소멸로 인해서 약간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일정도 이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은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관점에서 투자 전략상 스탑사인 바른손 ENA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신라 SG 볼 텐데 이것도 테마주입니다. 조류 독감 테마주인데 강성현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관점이세요? 네, 요즘에 이제 시장이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서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제 신라 SG 같은 경우는 그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부분이 중국 호남성에 이어서 수찬성에서도 역시 이제 조류 독감,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최근에
그 조류 이제 대체 상품으로 이제 수산물 쪽으로 이렇게 시장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매출과 이익 부분이 동반되어서 큰 성장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단기성 테마로 인해 가지고 급등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항상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라 SG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저고점에서 매물을 받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리스크 부분이 매우 커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지 아니면 고점 매매는 절대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테마주들은 의뢰 또 실적을 담보로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수급에 기대서 움직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늘 들리는데요. 함께 유의하시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 SG까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